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프트웨어 꼰대 강의의 노기섭 교수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은 한 주가 아니지. 유튜브는 한 주가 없죠. 잘 지내고 계시겠죠? 그래서 혹시 제 강의를 이제 들어오시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전 강의가 몇 개 있거든요. OT부터 시작해서 이론 강의가 2개 클립이 있어요. 동영상 클립이. 그래서 동영상 클릭 가서 그 사전에 그거를 먼저 보고 오시면 훨씬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강의는 이제 이어서 하는 강의입니다.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코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현재 상태는 이론 수업이 2개가 끝난 상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써드릴게요. 처음으로 OT를 진행을 했고요. OT 끝나고 이론이 있는데, 이론 강의가 지금 2개 있습니다. 한 개 하고 2개. 그래서 그거 끝나고 지금 요 3번째 개발로 들어가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부터는 실질적으로 코딩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코딩이 제일 즐겁죠. 여러분들도 코딩하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개발을 하려면 개발 환경을 세팅을 해야 되는데, 지난 이론 시간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VS 코드를 사용할 거고요. 편집기는. 그리고 운영체제는 우분투. 우분투는 리눅스죠. 리눅스가 파생형이 여러 개 있는데, 네, 뭐 레드햇 계열도 있고 뭐 무슨 계열 해서 잔뜩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분투라는 리눅스가 있는데, 요게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써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르면 다른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 하면 되거든요. 저도 요거로 합니다. 그 다음에 파이썬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가상환경 설치를 할 거고, 그 다음에 기타 등등 플라스크 쓸 거고, 기타 등등 여러 개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본격적으로 들어가려면 세팅을 해야 되는데, 세팅하는 게 또 일이죠. 이거는 제가 다 같이 해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들으면 기본적으로 VS 코드나 뭐 서버 한두 개 정도는 갖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강의는 그 세부적인 걸 다 진행하지는 않고, 혹시 이 강의를 촬영하는 도중에 아니면 또 하던 중간중간에 시간이 남는다, 제가 체력이 된다, 그러면은 뭐 추가 동영상 클립을 뭐 유틸리티 형식으로 작성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VS 코드를 먼저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VS 코드는 설치 방법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다 있을 것 같아서, 이거 하면 뭐 초딩들이 하는 거라 제가 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참고 블로그 여기 있습니다. 여기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 블로그가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제가 클릭 한번 해볼게요. 클릭면 여기 스파르타 코딩 클럽이라는 데가 있는데, 화면을 좀 키워볼까요? 네, 여기 보면 VS 코드 여기 스튜디오네요. 잠시만요. 제가 순간 긴장했어요. VS 스튜디오라고 이렇게 써 있어가지고 다시 체크하고 다시 왔는데, VS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죠. 설치하는 방법이 이 블로그에 잘 나와 있으니까 요거 보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필요한 확장 팩 같은 거, 익스텐션 팩 같은 거 설치하는 것도 있고, 뭐 한국어, 뭐 기타 등등 필요한 거 있으면 쭉쭉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리눅스에서 작업을 한다 그랬잖아요. 특히 우분투에서 작업을 하는데, 요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서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저랑 비슷하게 윈도우 환경에서 개발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무리는 없는데, 저랑 똑같이 작업 환경을 가져가고 싶으면 뭐 서버를 하나 구해야 되겠죠. 어디서 학생이면은 학교 서버, 실습 서버가 있을 거예요. 다 소프트웨어 하시는 분들은. 아니면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 서버, 아니면 저기 맥 OS 계열은 리눅스로 만든 거기 때문에 명령어가 그대로 거의 다 똑같거든요. 리눅스 거 그대로 카피에다가 맥 OS 만든 거라서
맥 계열을 쓰시는 분은 그냥 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게 여의치 않으면 AWS 아마존 웹 서비스에 가면 EC2라는 서버를 구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처음 회원 가입하면 1년 동안 무료로 서버를 하나를 주고 그 한 달에 얼마 내면은 만원, 돈 만원 정도 내면은 쓸 수 있어요. 비싼 거 아니죠? 여러분들 컴퓨터 사는 것보다 훨씬 싸죠. 안 쓸 때는 꺼놓으면 돈 안 나가니까. 그래서 서버랑 연결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클릭 한번 해볼게요. 클릭해보면 예, 이렇게 나오죠. 어떻게 이 블로거가 잘 정리해놨더라고요. VS 코드를 어떻게 쓰는 건지 중복되는 내용들도 있는데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 서버랑 연결하는 거는 아마존 서버는 그 키 파일이라는 거를 연동을 시켜야 돼요. 서버를 만들면 그 비밀 키 파일을 주거든요. PEM 파일. 그거를 주소를 등록을 해줘야 돼서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고 거기에 넣어놔야 돼서 그거 접속하는 방법이 뭐 간단하게 있습니다. 간단해요. 이거 한번 읽어보고 접속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플라스크로 개발을 할 건데 플라스크는 파이썬 기반 웹 애플리케이션의 WSGI입니다. 그러니까 웹 서버예요. 여러분들이 HTML 파일 뭐 홈페이지 가면 홈페이지 주소 치면 뭐 네이버닷컴 이렇게 치면은 여기 화면에 여러분들 화면에 이게 보이잖아요. 이거를 보내주고 받고 요청을 보내고 리스폰스를 보내고 하는 어떤 컴퓨터가 필요하죠. 그걸 웹서버라고 합니다. 그거를 만드는 거를 해주는 중간에서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그것 중에 하나가 플라스크라는 겁니다. 그래서 파이썬 진영에서는 장고라는 게 있고 플라스크라는 게 있는데 두 개가 큰 양대 산맥입니다. 둘 중에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저는 예전에 장고를 강의했었는데 요번 거 같은 게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API를 좀 구축하기 편리한 거를 쓰려고 플라스크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공식 문서 오피셜 다큐멘트는 여기 가면 있습니다. 제가 한번 클릭해 볼게요. 클릭.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영어로 돼 있어요.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돼 있고 이제 플라스크는 어떤 특징이 이거는 로고고 어떤 특징이 있냐면 MSA를 구축하는데 아주 적격이에요. 그래서 MSA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는 건데 이거랑 대비되는 개념으로 모놀리틱 아키텍처라는 것도 있습니다. 얘는 주로 이제 장고 프레임워크를 쓰면은 이쪽으로 갈 확률이 매우 높아요. 차이가 뭐냐면 마이크로 서비스는 여러분 제가 뭐 만약에 뭐 코인을 만들고 싶으면 월렛도 지갑 서버도 필요하고 뭐 블록체인 노드 서버도 필요하고 뭐 기타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별개 서버로 다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해당되는 곳으로 요청을 하고 해당되는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고 따로 가지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구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개발 끝나면 다음 거 개발하고 아니면 다음 거 개발하고 또 고칠 때 난 요거를 좀 수정해야 되겠어 그럼 여기만 들어와서 수정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MSA 아키텍처라고 합니다. 모놀리식은 모노 알죠? 모노 스테레오 이런 거. 모노는 저겁니다. 퉁으로 하나로 다 만드는 거예요. 필요한 기능들이 내가 어떤 서비스를 할 건데 필요한 기능이 있으면 하나의 큰 덩어리로 만들고 이 덩어리에서 필요한 모든 거를 데이터베이스 하나로 관리하는 하나의 일종의 아키텍처죠. 아키텍처가 뼈대죠. 어떤 근간을 이루는 거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크는 MSA를 개발하는데 아주 적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기능을 여러 개로 나누어서 개발하고 REST API라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get, put, update, delete 이런 요청을 보낼 수가 있어요. 여기서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이렇게 보냅니다. 나는 이번에 get이야, push야 뭐 이런 거를 구분해서 요청을 보낼 때 거기에 맞게 서버가 답변을 해주는데 아주 편하게 구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놀리식으로 구축하는 거를 지원하는 거는 모든 기능이 다 한꺼번에 다 갖춰져 있습니다. 프레임워크에. 근데 마이크로 서비스 MSA를 구축할 때는 다 해줄게. 내가 장고처럼 다 해줄게. 너는 그냥 코딩만 해. 이러면은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분리해서 만들기 좀 어렵잖아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유도가 높아요. 개발자가 직접 코딩해야 되는 부분들이 장고보다는 많습니다. 약간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은데 대신에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어서 그거는 이제 좋은 거죠. 네, 그래서 요거를 쓸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가 하나 필요한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SQLite를 쓸 겁니다. SQLite는 그냥 데이터베이스 DBMS예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인데 얘는 서버 기반이 아닙니다. 얘 MySQL이나 뭐 포스트그레SQL, 뭐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돌리려면 그 데이터베이스를 돌리는 서버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MySQL 서버를 가동을 시키고 거기에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엑셀 시트 같은 걸 만들고 거기에 접속해서 데이터를 요청을 하고 뭐 쓰고 가져오고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얘의 특징은 뭐냐면 그냥 내가 어떤 블록체인을 만들고 싶어요. 그럼 블록체인 안에 파일이 하나 생깁니다. 뭐뭐.db 뭐 이름 지어주기 나름인데 이 파일에서 이 파일을 읽고 쓰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별도의 서버를 운영하고 있지 않고 내가 자체적으로 파일을 갖고 관리하기 때문에 엄청 가볍고 빠르겠죠. 그래서 여기 SQLite 홈페이지 가보면 Small, Fast, Self-Contained, High Reliability 신뢰성이 아주 높다. 그 다음에 Full Featured는 얘는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이 지원하는 기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지원해요. 똑같이. 아주 미세하게 조정할 수 있는 것들은 없죠. 없는데 웬만한 기능은 다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SQL 쿼리 언어를 지원을 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머리 쥐어 짜듯이 아플 텐데 쿼리 데이터베이스 질이어라고 합니다. 질의하면 힘드니까 질문 언어. 야 데이터베이스야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뭔데 좀 보내줄래? 아니면 이 데이터 좀 넣어줘. 이렇게 하면 데이터베이스가 알아듣나요? 못 알아듣죠. 그거를 이제 컴퓨터 언어로 약속을 해 놓은 거예요. 그거를 질의한다고 해서 쿼리 랭귀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SQLite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용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제일 많은 것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 쓰면 돼. 잘 모르면. 그리고 최대 허용 크기도 140TB 파일 하나가 뭐 텍스트 파일처럼 파일이 하나 생기는데 얘가 140TB까지 쓸 수 있어서 웬만한 데이터는 다 저장할 수 있습니다. 또 뭐 이걸 아니 블록체인 거래가 겁나 많아서 140TB 훨씬 넘을 텐데요. 그러면 또 추가하면 돼요. 여러 개로 125개까지 추가할 수 있어요. 그것도 초과한다 그러면 그때는 요걸로 가야죠. 네, 이사 가야죠 다시. 그래서 우리는 뭐 그런 현재는 대용량까지 할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간단하게 구현을 해보고 서비스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회사 가서 따로 배우세요. 되게 많은 그 튜닝이나 어떤 테크닉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자, 그런 식으로 하고 장점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다 제공을 합니다. 뭐 사람 테이블, 뭐 집 테이블 있으면 얘랑 연결도 해주고요. 뭐 포린키 이런 거 다 있어요. 빠르고 편리하고 거기다가 작고 빠르기 때문에 앱 스마트 디바이스 환경에서도 얘가 지원을 합니다. 겁나 좋은 거죠. 단점은 얘가 파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서버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파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막 접속하면은 파일에 병목이 생기겠죠. 그럴 땐 약간 좀 느려질 수 있습니다. 동시 접속 환경에서. 그리고 파일로 처리하기 때문에 MySQL처럼 얘는 서버거든요. 서버. DB 서버가 막 돌아가기 때문에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을 해줄 수가 있어요. 다양한 연산을. 그래서 일부 고급 기능은 제한되는데 솔직히 우리가 블록체인에서 고급 기능 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규모는 부족하겠죠. 140테라 보다 많아지겠죠. 블록체인이 활성화가 되면 그때는 마이그레이션 해야죠. 이사 가야 되죠. 이사 가야 되는데 일단은 이걸로 할게요. 그 다음에 SQL 알케미라는 것도 쓸 겁니다. SQL 알케미 다 설치를 할 거예요. 오피셜 다큐멘트는 여기 가면 있습니다. 여기 클릭해 볼게요. 제가 쭉 클릭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영어로 돼 있어요. 여러분들 영어 공부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한글로 안 써놔요. 왜? 전 세계 사람들이 같이 봐야 되는데 한글로 써놓으면 약간 멘붕인 거죠. 야, 일본 사람은 어떻게 읽으라는 거요? 이런 게 되니까. 그래서 얘는 뭐 하는 거냐면 ORM을 지원하는 파이썬 SQL 툴킷입니다. SQL은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건데 파이썬으로 데이터베이스에 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SQL을 안 써도 됩니다. SQL이 뭐냐면 뭐 select 뭐에서 뭐 from 뭐 하고 뭐 where 이 쿼리 언어예요. 쿼리 랭귀지. 뭐 쭉 써놓고 뭐 조인에 where에 where 또 붙고 뭐 난리도 아닙니다. 이거를 배우는 게 엄청 스트레스예요. 데이터베이스를 나는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DB 시스템에 내가 전문가가 돼서 그쪽으로 일을 하겠다. 그럼 이거 다 알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수업을 듣고 수업 아니죠. 동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데이터베이스보다는 블록체인 그 자체 코인 네트워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구현을 통해서 배우고 싶은 사람이 많을 거기 때문에 이거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ORM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데이터베이스가 있죠.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그러면 얘한테 야 뭐 주세요. 야 뭐 써. 뭐 내용 바꿔. 뭐 있는 자료 다 내놔. 뭐 이런 것들을 이런 언어를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안 쓰는 거예요. 안 쓰고 파이썬에서 쓰는 파이썬 언어를 가지고 그대로 갖다 쓰는 겁니다. 클래스에서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그 객체에서 그냥 접속을 하는 거예요. 일반 객체 사용하듯이 똑같이 다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쓸 일이 없죠. 그래서 얘를 연결을 해주는 게 ORM이라고 하고요. 이 ORM을 해주는 대표적인 서비스 패키지가 SQL 알케미라고 부릅니다. 설정하는 것도 되게 쉬워요. 뭐 SQLite 쓰고 싶으면 여기다 SQLite 써주고요. 나는 MySQL 쓸 거야. 그럼 MySQL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럼 지가 MySQL로 변동을 해서 MySQL DB 가서 가져오고 SQLite 써주면 SQLite에 맞게 가져옵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구현할 코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썬으로 조작을 하기 때문에 따로 쿼리 랭귀지를 배우지 않아도 되는 아주 강력한 장점이 있죠. 언제 DB 쿼리 언어를 언제 배우고 있어. 전공자들은 배워야 되죠. 반드시 배워야 되지만 그러다 보니까 파이썬만으로 써놓으니까 같은 언어니까 읽기 쉽고 그 다음에 DBMS 종속성에서 탈출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데이터베이스가 여기서 지원하는 DB라는 게 SQLite부터 쭉 있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쓰는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를 다 지원을 해요. 지가 중간에 대리자가 돼서 파이썬 코드로 오면 지가 해당되는 대로 가서 읽어옵니다. 그래서 DB 연산을 다 해줘요. 그러니까 여기 파이썬 코드를 써놓으면 DB가 중간에 아까 140테라 이상 되면 이사 가야 될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DB로 이사 간다고 해서 내 코드를 바꿀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쓰는 거예요. 여기만 설정만 바꿔주면 돼요. 한 줄 여기 단어 몇 개만.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뭐 데이터베이스에 신경 쓰지 않고 개발에 집중할 수 있고 재활용 가능하겠죠. 내가 만든 코드 여기 있는 파이썬 코드 하나도 안 고쳐도 되니까 나중에 다른 프로젝트 할 때 그대로 갖다 쓰는 거죠. 내가 뭐 옛날에 한 게 있어서 그거 참고해서 개발을 하면 빠르게 개발할 수 있죠. 근데 맨땅에 막 처음부터 끝까지 다 코딩해야 돼. 미치고 한장하는 거죠. 시간 엄청 걸리는 거죠. 구글링 해야 되니까 또. 그래서 요거를 쓰도록 할게요. 가상환경을 생성을 먼저 할게요. 가상환경을 생성을 하려면 작업 디렉토리를 만들고 그쪽으로 이동을 한 다음에 거기서 생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pip3 install 뭐 virtual env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같이 해볼까요?
이제 오늘 실습하는 날이니까. 제가 VS 코드를 하나를 띄워놨어요, 여기. 네. 저는 지금 서버로 접속해 있습니다. 제가 윈도우 환경에서는 작업하는 게, 개발 환경은 윈도우에서 개발하면 영 아주 헬이에요, 헬. 그래서 리눅스 환경이나 맥 환경에서 개발하시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접속해 있는 상태고요. 저는 여기, 여러분들은 폴더를 하나 만드시면 되겠죠. 폴더 하나 만들어서 오늘 작업할 디렉토리, 워크 디렉토리를 하나 만드시면 됩니다. 저는 만들어 놨으니까. 글자가 안 보였을 것 같아. 좀 키워볼까요? 좀 키워볼게요. 이렇게 하면 보일래나? 네. 그래서 해당되는 여기를 만들었으면 여기로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cd change 디렉토리에서 렉처 03으로 한번 이동할게요. 그래서 뭐가 있나? ll 롱 리스트 명령어를 날려보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없어야 되겠죠. requirement.txt라는 것도 없어야 됩니다. 지금 왜냐하면 폴더를 새로 만들었으니까, 디렉토리를. 그래서 여기에 좀 전에 했던 거를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제가 설명했던 것 중에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이거 그냥 전체 이렇게 해볼까요? 버추얼 env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버추얼 env 파이썬을 설치하면 PIP라는 게 설치가 돼요. PIP. 이거 안 보일래나 혹시? 조금 더 켜볼까? 이렇게 하면 보일래나? 네, PIP라는 게 같이 설치됩니다. 파이썬 패키지 인스톨러예요. 그래서 맥이나 리눅스 환경이면 PIP3, 그냥 윈도우다 그냥 PIP. 저는 PIP3 인스톨 버추얼 env 이렇게 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땅 때리면, 저는 실습 준비하느라고 미리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쭈루룩 설치를 할 겁니다. 설치가 끝났다고 가정하고 화면을 좀 지울게요. 그런 다음에 버추얼, 얘가 설치됐으니까 얘 소프트웨어를 쓸 수 있죠. 버추얼 env라는 소프트웨어를 쓸 건데 venv 이렇게 치면 뭐냐면 얘가 되는 거예요. venv라는 이름을 갖는 가상환경을 만들어줘, 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엔터 땅 쳐볼게요. 그러면 현재 폴더 밑에 venv라는 폴더가 생길 거예요. 엔터. 오이, 왜 이리? 잠시만요. 오타가 있는 것 같죠? 버추얼 네, 오타가 있네요. 엔터 땅 치면 venv라는 이름을 가진 폴더가 하나 생기죠. 그래서 여기 보면 bin, lib, 뭐 어쩌고저쩌고, config, 설정 파일 이렇게 생길 겁니다. 그래서 가상환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가상환경으로 들어가는 거는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리눅스 환경이나 맥 환경일 때는 점 찍으세요. 점 찍고 한 칸 띄고 venv 폴더 밑에, bin 폴더 밑에 activate라는 파일이 생겼을 거예요. 요거를 실행시키면 됩니다.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가상환경을 설치를 하면 요 스크립트라는 폴더가 생겨요. 바이너리라는 폴더가 생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요것만 바꿔서 치면은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면 점 찍고 한 칸 띄고 venv bin 바이너리죠. 여기 보면 activate이라는 파일이 있어요. 요 activate이라는 파일을 실행을 시키는 겁니다. activate. 그러면 여기 맨 앞에가 venv로 바뀌죠. 그죠? 자, 여기서 개발에 필요한 패키지들을 설치를 할 건데요. 패키지들이 꽤 많아서 제가 일괄 설치할 수 있도록 requirement.txt라는 파일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파일을 가지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설치하시냐면 venv 상태로 들어온 상태에서 venv이고 그 다음에 pip install -r 옵션이에요.
requirement.txt. 그러면 원래는 설치를 할 때 pip install 뭐 플라스크 이렇게 하면 얘가 설치가 돼요. 그 다음에 필요한 거 pip install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엄청 많잖아요. 귀찮은 거죠. 이거 뭐 한꺼번에 몰아서 설치할 수 없나? 그래서 나온 게 -r 옵션을 주고 여기에 필요한 패키지 목록 있죠. 요거를 담은 파일 이름을 여기다 써주면 지가 알아서 다 설치를 해줍니다. 그래서 요 파일이 여기 있어요. 여기. 그래서 요 파일은 제가 깃허브에 올려놨습니다. 여기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네,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 파일이에요. 요 파일. 요거를 다운로드 받으셔도 되고요. 요 클릭해서. 아니면 귀찮다. 그럼 이거 복사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여기서 개발 환경에서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가 여기로 왔죠. 여기다가 파일을 하나 만들고 .txt 뭐 2라고 할까요? 2 이렇게 파일 하나 만들고 여기다 갖다 붙이면 돼요. 이렇게 저장하고 컨트롤 S 눌러서 저장하고 컨트롤 S 누르는 거를 안 하셔도 되죠. 여기 파일에서 오토 세이브라는 옵션이 있어요. 이거를 설정을 해놓으면 켜놓으면 이렇게 클릭해서 켜놓으면 여기 켜져 있죠. 뭐 변화가 생길 때마다 지가 알아서 저장을 해줍니다. 저는 이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2라고 했는데 이거 일단 삭제할게요. 그러면 요거를 해당되는 폴더 밑으로 요 작업 폴더 밑에서 지금 작업하고 있으니까 여기가 요게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개발에 필요한 어떤 제가 설치했던 것들이 다 그냥 한꺼번에 모여 있어요. 여기 플라스크도 있고 뭐 플라스크 소켓 알케미 뭐 여러 가지 있죠. 이걸 한꺼번에 설치를 해 볼게요. 그러면 제가 버추얼 아니죠. pip install -r 그다음 requirement 탭키를 치면 자동 완성이 됩니다. 파일이 있으면 제가 엔터 땅 쳐볼게요. 그러면 필요한 거를 지가 알아서 찾으러 갑니다. 쭉 찾으러 가고 찾았으면 지가 알아서 설치를 하는 거죠. 뭐 인스톨링 해서 막 있네요. 뭐 쭉 설치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설치가 하면 되겠죠. 네. 화면을 지울게요. 그래서 가상 환경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개발할 때 특히 파이썬은 아주 빠르게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패키지들이 버전이 계속 달라져요. 그래서 이번 버전에서는 뭐 1.1 버전을 내가 필요한 게 있어서 갖다 썼는데 그거를 컴퓨터에 저장을 해 놓잖아요. 컴퓨터에 이게 쓸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 가상 환경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뭐 파일을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1.1 버전인데 그냥 내 컴퓨터에 설치를 했어. 이거 개발 끝나고 다른 걸 개발하려고 하니까 1.1이 안 되고 이거는 2.0만 지원돼. 그래서 1.0을 내 컴퓨터에 다시 설치를 했어요. 2.0으로 얘 지우고. 그럼 과거에 만들어 놨던 거는 2.0에서는 안 돌아가. 1.1을 다시 설치해야 돼. 그러면 1.1로 바꾸면 얘가 따로 만든 것도 얘 안 되죠. 근데 그래서 개발할 때마다 가상 환경을 별도로 구축하는 걸 강력하게 하셔야 돼요. 항상 만드셔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게 만들어졌으면 우리가 이거 블록체인을 얘를 만들면 얘가 체인이 블록들이 막 만들어질 거거든요. 그러면 얘를 요청을 하면 블록을 요청을 하면 뭐 지갑 같은 데서 야 나 얼마 있는지 알려줘 하면 이렇게 얘를 줘야 되잖아요. 이거를 줄 수 있는 거를 해주는 거를 플라스크가 해줄 겁니다. 또 마이닝 서버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이닝 서버에 서버를 세팅을 해야 되는데 서버 세팅할 때 좀 필요한 디렉토리 구조가 있어요. 요거 장고 같은 경우에는 지가 알아서 만들어 주거든요. 이 디렉토리 구조를.
근데 플라스크는 마이크로 서비스를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별도로 만들어 주진 않습니다. 각자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 만들 때 필요한 게 스태틱, 템플릿, 유틸스, 뷰스 밑에 메인 뷰스.py, init, config, models 파이, 블록체인 파이, 뭐 시크릿 파이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일단 네, 빈 파일을 만들게요. 별거 없습니다, 진짜. 네. 제가 요거로 만들진 않았네요. 실습 준비할 때 이렇게 써야 되겠네. 그래서 마이닝 디렉토리를 만들고 이동해서 그 밑에 이렇게 여기 있는 거를 전부 다 집어넣도록 할게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요거를 다 만들 겁니다. 요거 같이 만들게요. 만드는 거는 쉬워요. 옛날에 뭐 mkdir부터 해가지고 쭉 만들었는데 그럴 필요 없죠. 저랑 같이 해보시면 됩니다. 겁나게 쉽다는 거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야 될 폴더가 요거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밑으로 잠깐 내리고 여기 요 작업 폴더 밑에 만들면 됩니다. 먼저 마이닝이라는 디렉토리를 만들게요. 뉴 폴더 해서 마이닝 라고 만들고 여기로 이동하면 되죠. 요 밑에 스태틱이라고 만들게요. 스태틱 그냥 일단 만드세요. 그 다음에 템플릿이라는 걸 만들게요. HTML 파일들 모아놓을 자리입니다. 스태틱은 자바스크립트나 뭐 CSS 아니면 그림이나 동영상 같은 거 동적으로 안 바뀌는 데이터를 여기다 나중에 넣을 거예요. 나중에 넣을 거라서 미리 만들어 놓는 겁니다. 오늘 안 쓰는 폴더도 많아요. 그 다음에 우리 유틸리티가 뭐냐면 그런 거 있죠. 내가 핵심 기능을 하는 건 아닌데 따로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 놓으면 그때그때 불러다 쓰기 편리한 거, 그런 걸 유틸리티라고 합니다. 유틸리티를 모아놓기 위한 폴더도 하나 만들게요. 그래서 utils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폴더가 views라는 걸 하나 만들 거예요. views라는 폴더. views는 컨트롤러입니다. 컨트롤러가 뭐냐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런 거죠. 이게 처음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대학교 같으면 이런 거 강의 안 하는데 친절하게 여기가 사용자가 있어요. 유저가 서비스를 받으려면 일단 뭐 UI가 있어야 되죠. UI 제공을 받아야 되는데 주로 웹 브라우저로 받죠. 우리는 크롬이나 엣지 뭐 이런 걸 쓰겠죠. 그러면 여기서 주소를 땅 치죠. 여기에 그리고 엔터 땅 치면 이거 쭉 날아갑니다. 해당되는 주소로 인터넷을 타고 나 뭐 좀 주어 하는 걸 리퀘스트 한다 그래요. 그럼 서버가 이렇게 있겠죠. 우리는 이제 플라스크 서버입니다. 요 딱 플라스크로 들어오면 요게 요청되는 내용들이 있겠죠. 얘가 객체예요. 리퀘스트가 날아가는데 여기 다양한 정보들을 담고서 갑니다. 그러면 플라스크가 됐든 장고가 됐든 스프링이 됐든 뭐 노드 JS가 됐든 다 똑같은 거예요. 원리는 이름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리퀘스트를 한번 살펴봐요. 살펴본 다음에 어떤 내용이 있지 한 다음에 그 내용을 해석을 해서 쭉 처리를 하겠죠. 처리를 한 다음에 결과를 요로 다시 보내주죠. 얘한테. 그러면 이거 받아서 브라우저가 화면으로 다시 해석해 주는 거죠. 또 여기서 이렇게 받아서 요거 일하는 거 있죠. 일. 예. 얘가 컨트롤러라고 합니다. 플라스크나 장고 파이썬 진영에서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뷰라고 불러요. 뷰. 그래서 컨트롤 해주는 파일들이 필요한데 이 파일들을 담아 놓을 폴더가 views라는 폴더입니다. 여러 개 있을 테니까 오늘은 하나만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개발하다 보면 여러 개가 막 추가가 되는 거죠. 여기다가 요 밑에 오늘 작업할 main views.py라는 걸 하나 만들겠습니다. 파일을 여러분들도 만드세요. 그 다음에 요거 나머지 순서대로 다 만들게요. 빈 파일로 만들 겁니다. 빈 파일.
교수님 너무 힘들어요 이러지 말고. 자, 뭐가 있었죠? 여기 마이닝 안에 달아야 되니까 요 밑에 비우스 밑에 파일 하나 만들게요. 메인 비우스. 이름은 뭐 다르게 줘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개발자들이 관습적으로 해당되는 거 뒤에 그냥 비우스라고 붙여줘요. 그 다음에 init.py라는 걸 하나 만들게요. 요 밑에 비우스 밑에 만들지 말고 요 마이닝 폴더 밑에 만들어야 돼요. init.py 네, 요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config.py를 하나 만들 거예요. 빈 파일이요. 아직까지. 그 다음에 모델스 파일. 일단 그냥 만들어. 그 다음에 실제로 블록체인 기능을 하게 될 블록체인 파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시크릿 파일 얘는 안 만들어도 되는데 여러분들 습관들이라고 일부러 만들었어요. 비밀번호 키 값을 넣어놓을 파일을 하나를 별도로 만들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각각 뭐 할 거냐 좀 OT를 해드리면 config.py는 뭘 할 거냐면 우리가 이거를 할 겁니다. 우리가 플라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예, 플라스크 웹 서버를 돌릴 건데 얘가 얘죠. 얘도 다양한 설정이 필요하겠죠. 이 설정을 여기다 모아 놓을 겁니다. 그래서 config가 configuration 의 약자예요. config 설정. 뭐 우리 윈도우 같은 데 뭐 보면 뭐 패스 설정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패스 등록해줘야 어디에서 호출하든지 명령어가 먹게 뭐 그런 것들 다 config예요. 그래서 config라고 써 있으면 설정 파일이구나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이것도 길다. 그래서 cfg. 뭐 어쩌고저쩌고 쓰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희는 그냥 config.py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모델스 파이는 뭐 할 때 쓸 거냐면 이거 다 암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설명만 들으세요. 코딩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얘는 우리가 SQLite를 쓸 거잖아요. 요 파일을 얘를 통해서 무슨 파일을 하나 만들 건데 데이터베이스 내용이 적혀 있는 거. 요 파일이 데이터베이스가 쉽게 얘기하면 엑셀 시트잖아요. 시트가 여러 개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뭐 학생 테이블, 뭐 성적 테이블, 뭐 주소 테이블 이렇게 있잖아요. 요것들을 정의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어디서 정의를 해줄 거냐면 여기서 정의를 해줄 겁니다. 어떻게? ORM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블록체인 파이는 뭐 할 거냐면 얘는 실제 블록체인을 구축할 거예요. 요 안에다 써줄 겁니다. 같이. 그 다음에 시크릿 파이는 뭐냐면 플라스크가 작동을 할 때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할 거잖아요. 근데 항상 암호화해서 보내고 받거든요. 그래서 암호 키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암호 키를 넣어줄 파일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여기다가 여기 config 파일에서 바로 넣어줘도 되는데 이거를 별도로 만드는 거는 여러분들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config 파일에 써줘서 얘를 GitHub 같은 데 올려놓으면 얘가 노출이 되죠. 그래서 얘를 노출 안 시키기 위해서 별도로 파일을 만든 거예요. 자, 여기까지 다 됐나요? 그러면 설정 파일을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의가 지금 녹화가 몇 분째 되고 있지? 40분 가까이 됐네요. 그러면 이거 녹화를 잠깐 끊어서 추가 동영상으로 올리도록 할게요. 설정 파일 작성하는 거는 다음 클립에서 계속 이어서 할게요. 여기 폴더 구조 만드는 것까지 다 되셨으면 잠깐 쉬었다가 다음 강의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